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 딸파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예비 초등 학부모님 이것만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예비 초등학생 이것만은 꼭 할 줄 알아야 해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잘 지키지 못하지만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내화와 실외화를 갈아 신고 자기 자리에 넣어 놓기, 자기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짐을 꺼낸 뒤에 반드시 가방 자크는 닫아 놓기. 왜 자크를 닫아 놔야 할까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가방 자크를 열어두게 되면 아이들이 교실을 지나다니다가 가방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나의 물건이 흘려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방 자크를 닫아놓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물건을 챙겨두기입니다. 아이들이 1주차에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가져왔을 때는 12가지 색이 꽉 차 있는 아주 아름답게 12색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한 3주 정도 지나고 보면 한 색연필이나 사인펜이 절반 이상 사라진 아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 같은 경우에도 뚜껑을 잃어버려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미 엄청 말라버린 풀이 교실 여기저기를 나뒹굴기도 합니다. 별것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학교 생활의 첫걸음인 만큼 가정에서도 바른 생활 습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위질, 풀칠하기 등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해요. 1학년 학습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 하나가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색칠하고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러한 활동들 잘 하지 못해서 우는 아이들도 많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시간이 나실 때 아이와 함께 가위로 잘라보기, 손으로 찢어보기, 풀칠을 해서 붙여보기, 테이프를 떼보기 등의 활동을 해보세요. 요새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자서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위질이나 풀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도와주시기에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미리 학습을 해서 학교로 온다면 학교에서 더욱더 즐겁고 풍성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자에 3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해요. 초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좌식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오자마자 한 교시에 40분씩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매일매일 4교시 혹은 5교시씩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하다 보니 지루해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요. 초등학교에 입학 전에 가정에서도 의자에 앉아보는 연습을 해보면 참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의자에 앉아서 색종이 접기, 색칠하기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 무엇이든 30분간 함께 같이 해보세요. 아이가 만약 같이 앉아있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오늘은 너 여기까지 했어. 내일은 우리 조금 더 해보자 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아이와 다음날, 그 다음날 천천히 매일매일 시도해 보세요. 학교에서 재미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선 우선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먼저 되면 그 이후에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과 함께 의자에 앉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넷째, 화장실에서 볼 일은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교실 내부에 화장실이 있거나 유아 전용 화장실이 있기에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만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성의 담임 선생님께서는
화장실에 들어가실 수 없을 뿐더러 아이의 자립심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제는 화장실에서 볼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임을 아이에게 알려주시고 집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섯째, 학교 갈 준비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해요. EBS에서 봤던 영상 중 인상 깊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한국과 영국의 등교 풍경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부모님이 아이 등교의 대부분을 도와주시지만 영국은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는 도와주시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한국과 영국의 차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부모님 모두 자신의 아이가 잘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분명히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았을 때 한국 부모님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도와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고, 영국 부모님의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며 자립심과 독립심을 길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초등교사인 제가 보았을 때는 아이가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못하더라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등교를 준비할 때 아이가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혼자 하면 좋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는 어린이라면 부모님께서 깨우는 것까지만 도와주세요. 이후에 일어나서 자신의 잠자리를 정리하고 옷을 고르고 입고 아침밥 먹고 양치하는 것들의 일련의 과정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 조금 일찍 깨워주거나 오늘 입을 옷을 전날 골라놓고 문 앞에 내어놓는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매하거나 준비물에 이름 스티커를 붙일 때도 부모님께서 혼자 하시지 마시고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혹은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구매하고 자신의 물건에 이름 스티커를 붙이면서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갖고 물건을 더 소중히 여기며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초등학교 생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해요.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이가 말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보다는 아이가 서로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싶어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가정에서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께서 아이의 말에만 집중을 해줘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이가 해주는 말에는 집중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나도 그거 알아 하며 대화에 개입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우와 우리 아기 이것도 하는구나 이것도 하는구나 하며 대화의 주체가 부모에서 아이로 넘어갑니다. 아이는 이러한 경험의 누적 속에 나는 언제든지 내가 대화를 하고 싶으면 대화를 할 수 있고 남들이 하는 대화에도 끼어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학교에 오게 된다면 수업에 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하며 수업에 끼어들게 되면 다른 아이들도 나도 저도요 하며 많은 아이들이 수업에 끼어들게 됩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수업에 지금은 선생님의 말을 경청해야 할 때 아이들이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방학 아이들과 이런 놀이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지금부터 얼마만큼은 엄마나 아빠만 이야기할 거야. 너가 아무리 끼어들고 싶어도 꾹 참아봐 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야기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며 아이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엄마 아빠와 나누던 주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아이는 점차 남의 말에 경청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가 모든 걸 다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부모님들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처음 보내실 때는 학습이나 공부보다는 아이가 바른 습관을 가지고 학교에 행복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들의 도움, 아이들의 노력, 선생님들의 사랑이 합쳐졌을 때 아이들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행복하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